어쨌든 독특한 전설이 제주에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제주의 역사가 그걸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금 남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독특한 전설을 만들었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좀 뿌듯한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주 전설에 갖는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렇게 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또 등장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용하네요. 어디서 나타나실지요. 네. 너무. 나가 이야기해줄 전설 하나 더 있어. 저 김영애의 신 김영굴. 다들 알지양? 네. 옛날 그 글에 큰 뱀이 살아신디. 그 모을에선 그 뱀한테 마을 처녀를 매년 봄하고 가을에 2번씩 바쳐서 heb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뱀이 마을 주민들을 꽉 무렁 죽이기도 하고 1년 농사를 다 망쳐불기도 했주마시. 관아에선 이걸 미신이랜 하지 말랜 했주마는 관아보다 외려 뱀이 무서운 걸 어떤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설현이라는 판관이 제주 목으로 부임을 하여신디 아전한테서 믿기 어려운 소문을 들은 거라양. 저 김영모을에선 뱀한테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칩니다요. 아니 아무리 무지한 백성이로서니 어찌 뱀한테 사람을 바칠 수 있단 말이냐. 내 손수 이 뱀을 잡아서 이 풍습이 전해지지 않게 하겠다. 드디어 마을에서 마을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제가 열리는 날이 돼서야 서판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창과 방패를 든 병졸들과 장사들을 굴 입구에 대기시켜십죠. 시간이 지나난 큰 굴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침을 뚝뚝 흘리멍 처녀를 삼키려고 나오는 거 아니까. 처녀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 서판관이 이 뱀을 찌르자 기다리던 병졸들과 군사들도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계속 찔러주마시. 또 한쪽에선 불이 붙은 화살을 계속 쏘는 거라. 그러니 이 뱀이 불에 타서 스르르 죽는 거 아니까. 이걸 본 신방이 판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십죠. 빨리 제주 읍성으로 달려가십시오. 근데 가는 중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서판관은 이 말을 듣고 제주 읍성으로 달려갔주마시. 가는 도중에 처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군사들이 판관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하지만은 판관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주면서. 근데 제주 동문쯤 왔을 때인가 뒤에서 군사 한 명이 판관 나으리 비비가 내립니다요. 뭐? 이 맑은 날에 무슨 비비가 내리느냐?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주마시. 사연인 즉슨 뱀의 피가 하늘로 올라가 피비가 되어 내려 서판관에게 복수한 거란 말씀.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선 이 뱀을 예사로이 볼 수가 이식구가. 아이고 예. 뱀을 이렇게 우리가 제주에서는 신성시 그렇죠. 했잖아요. 예. 네. 뱀 전설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예, 뱀이 참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에서는 약간 신성시했던 존재였잖아요. 뱀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죠. 제주도만 거의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닌가요, 혹시? 뭐 오키나와 쪽에도 조금 분포돼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무속 면에서 굉장히 많이 충항되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모셔지는 경우는 좀 드물죠. 뭐 예를 들면 토산 여드렛 땅 봄풀이 같은 경우 토산 여드렛 땅, 이게 토산 뱀신, 정의본향이나 정의한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딸을 계보해가지고 딸에서 딸로 따라다니는 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들이 옛날에 많았다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체록을 하러 다니면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이제 토산 출신인 거예요. 토산 출신이어서 완강하게 이제 남자 쪽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쪽에는 이제 뱀신을 뱀이 꼭 온다고. 모셔야 되고, 꼭 그리고 시집을 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서 또 뱀신을 또 모셔야 되거든요, 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아들내미가 자기가 죽겠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결혼을 시키시는데, 결혼하는 당일에 그 뱀신이 신부가 타던 가마에 쫄쫄 붙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장 신랑 집에까지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이죠. 시댁 식구들한테 발견이 되니까 이 뱀을 딱 본 시댁 식구들이 그거를 이제 뭐 항아리나 독이나 병 이런 데에 꽁꽁 싸가지고 묻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묻어버리는 그날 이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부가 시름시름 앓거나 아니면 이제 친정댁의 식구가 시름시름 앓거나 혹은 시댁 식구 중에 이제 묻은 사람이 시름시름 앓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어머니라던가 친정 식구들이 그 뱀이 이제 우리가 모시는 신이기 때문에 풀어달라. 그래서 그 묻어 있는 뱀을 풀어줘서 결국은 병이 나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하숙집도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산이나 그 지역에 왔다. 만약에 왔다 그러면. 제주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숙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어디 안 출신인지 돼요. 물어본 다음에 토산 토산이면 출신이면 안 해주는 절대 방을 안 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그 뱀을 태웠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더 큰 일이 납니다. 그럼 구타하셔야 돼요. 아니, 김영사굴의 그 전설도 보면 네. 마지막에는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사골 전설을 보면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뱀을 죽였죠. 죽여서 돌아오는 길에 그 원님도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운연 중에 뱀을 죽이면 벌 받는다. 아까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기를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게 운연 중에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데 뱀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초가 아니, 거의 위에도.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풀어주고. 고문원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전설화이기도 하고 문헌설화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문헌 중에 가장 뭐 초기에 신뢰할 만한 문헌으로는 충암 김정희 제주풍토록 나오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유배를 왔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한 게 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야. 그래서 충암이 난 죽여볼게 그래서 딱 죽여버린 거야. 아무 일 없네? 이거 봐라. 니들 지금 민신을 믿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정당, 광정당에 이제 이영상 목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광정당 지나갈 때 이제 목사 보고 말을 내리십시오. 말을 내리라는 게 존경의 예의를 표현한 거죠. 근데 말 내리지 않고 그냥 가다가 말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니까 이상하다 싶어하고 광정당이 말을 데리고 와서 말을 죽여놓고 모시는 신 좀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나오니까 그걸 죽이고 신당 철폐하는 그런 뱀 얘기들. 공통점이란 게 이제 뱀에 대한 신앙이란 것들이 이제 현대화가 돼가면서 계속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영역이 확장해 나가는 뭐 그러한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뱀 신앙 자체가 제주 사람들하고 역사를 같이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유서가 깊죠. 그런데 이런 이제 민속 신앙이 유교 이데올로기랑 만나면서 마찰을 빚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사적인 전환, 시대적인 전환 그런 얘기를 이런 김영사굴 얘기가 담고 있는 거죠. 진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